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의 이 지저분한 책상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네. 갑자기 세계선수권 중계가 잡히면서 모든 일정이 막 겹치고 꼬이고 이런 게 많아서 콘텐츠를 촬영을 못해서 라이브를 켰고, 오늘 라이브 방송의 주제는 세계선수권 배구 상담소,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, 다들 세계선수권에 관심이 많으시네. 질문 받은 거 중에 뭐가 있었냐면, 라푼젤 님이 이번 세계선수권 경기를 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교체 선수가 너무 없다는 점이었다고. 국가대표 한 30명 정도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? 사실 예전에는 대표 선수를 12명만 뽑았거든요. 지금은 이제 그래도 그날에 14명 엔트리를 적어낼 수 있고, 최대 뭐 한 16명까지 데려가서 그날 이제 선수를 바꾸면서 등록을 하거든요, 저희가. 시합을 뛰는 선수들은 뛰는 걸로 굉장히 힘들지만, 안 뛰는 선수는 또 안 뛰는 만큼 또 굉장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30명 정도 데려가기에는 좀 쉽진 않죠. 세계선수권 리뷰를 해야 되니까 세계선수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첫 경기 도미니카전이었고, 뭐 터키, 폴란드, 태국, 크로아티아 이렇게 했는데, 우리가 16강에 올라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긴 한데, 결과적으로 내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. 국가대표 작년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, 배구 관련 그런 기사도 사실 좋은 기사도 안 나오고 이래서 저도 배구인으로서 굉장히 좀 속상한 부분도 있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러긴 한데, 그래도 일단은 그런 걸 뒤로 하고 선수들이 5개월 동안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선수들한테 일단 좀 수고했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고, 태국이 사실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. 저도 뭐 중계 중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, 태국 같은 경우는 그 세대별로 프로젝트를 꾸리거든요. 그래서 지금 1세대 애들이 그 누사라랑 뭐 플룸찌, 뭐 오누마 뭐 이런 선수들이 1세대 선수들인데, 그 선수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연령별 대표팀을 계속 같이 해요. 같이 하면서 순차적으로 많이 키워냈고, 태국 자체적으로 좀 투자와 지원을 되게 아낌없이 해줬고, 그리고 그 선수들이 어느 정도 좀 컸을 때는 자국 리그도 좋지만 외국 리그 진출을 좀 많이 시켰어요. 터키라든지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보내면서 선수 개인적인 기량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,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있는 뭐 아차라폰 선수나 윈비차야, 뽐뿐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잖아요.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선수들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, 이 선수들이 그 1세대 선수들보다 더 좋은 이유는, 저는 이제 1세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을 했을 거고, 어떤 식으로 키워내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한 효과를 태국 자체에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, 최근에 몇 년 전부터 태국 선수들이 일본에 많이 들어가서 경기를 하더라고요. 일단 태국 선수들은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보다는 훈련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. 많은 나라는 아닌데,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훈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. 이 훈련량에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그 많은 훈련량을 갑자기 소화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 수밖에 없고,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빠르고 기본기에 대해서 되게 좀 강조를 많이 하는 나라고, 일본에 있는 그 선수들조차 잘하는 선수들만 프로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기나 이런 것들이 다 밑바탕이 돼 있는 리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태국 선수들도 전체적인 배구 수준도 좀 올라간 것 같고, 이런 부분들이 다 모아져서 합쳐져서 지금 태국 선수들이 굉장히 좀 잘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많이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다른 폴란드나 튀르키예나 도미니카 같은 경우는 사실 높이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부분으로 채워야 되지 않을까? 태국이나 일본처럼 좀 더 정교하고 빠른 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. 그리고 이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배구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.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좀 걸리지 않을까. 배구 상담소 얘기를 좀 해볼까요? 원포인트 서버는 왜 쓰는 건가요?
분위기 전환용인가요? 라고 하는데 원포인트 서브는 어느 점수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서브를 좀 승부를 내야 되는 타이밍에 들어가기도 하고 서브를 좀 더 목적타를 정확하게 넣을 수 있고 혹은 안정적으로 범실 없이 서브를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있을 때 서브 한 번 놓고 들어와서 수비 하나 해라라는 목적도 있고요. 여러 가지 뭐 감독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좀 많아요. 그리고 아까 소연님이 배구 상담소에서도 남겼는데 2인 리시브, 3인 리시브 이걸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해요. 그리고 리시브 면제여도 상대팀에서 그쪽으로 공을 보내면 받아야 하는 거 아닌지, 그런 면제가 아닌지. 이분은 배구를 보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보다. 리시브 면제라는 거는 대부분 민공격수들, 특히나 레프트 선수들이 리시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돼 있지만 누구나 다 받아도 되거든요. 하지만 레프트 선수들이 리시브가 더 좋기 때문에 리시브를 받는 거예요, 다른 포지션 선수들에 비해. 그래서 리시브가 조금 약하거나 혹은 공격력이 너무 좋은 선수들, 가령 김연경 선수처럼 우리 팀 상황상 공격을 누군가 마음껏 해서 때려줘야 될 때는 김연경 선수는 리시브를 잘하지만 면제를 받고 잠깐 뒤쪽에 빠져서 그냥 공격만 전담을 하는 경우도 생기죠. 그래서 이거는 면제라는 표현이 좀 약간 애매한데 뒤쪽에서 2명이 준비를 하고 있다 치더라도 앞쪽에서 뭐 2-3 명이 또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. 앞에다 서브를 짧게 넣었을 때는 다 같이 준비를 해 줘야죠. 뭐 뒤에 2명만 리시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웜업 존에 있는 선수들은 꼭 서 있어야 하나요? 진짜 아파요. 다리가 띵띵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수들이 계속 웜업을 하는 거예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종목은 뭐 농구나 축구, 핸드볼 여러 가지 이런 선수들은 뛰면서 이게 웜업이 되거든요. 근데 사실 배구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.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갑자기 넘어지고 갑자기 점프해야 돼. 그러니까 부상의 위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것 때문에 계속 몸을 밖에서 풀으라고 그래서 그 웜업 존을 만들어 놓고 선수들이 계속 서서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리고 사랑리주 님께서 "국제대회 나가면 항상 아포짓이 없어서 고민인데 리그에서 아포짓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" 근데 이게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 중계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튀르키예 리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상위 리그거든요. 이 튀르키예가 국제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거나 우승을 하거나 이러기 쉽지 않은 게 레프트 선수들이 좀 약해요. 그 선수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자국 리그에서 레프트에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이 뛰고 있어. 좀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 레프트 포지션에서도 너무 잘해 주다 보니까 정작 대표팀에서는 그 포지션에서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. 참 '뭐가 더 정답이다.'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.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아포지 포지션을 그럼 안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. 그럼 인제 어떤 효과가 나오냐? 아포지 포지션 선수들은 막 많아져. 근데 정작 뭐 레프트 포지션을 외국인 선수를 쓰면 레프트 포지션의 레프트 선수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지. 뭐 세터 포지션을 써? 세터 포지션 선수들도 성장이 안 되겠지.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도 아니지 결과지.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쪼끔 애매하다. 아시아 쿼터제가 정확하게 뭐냐고요? 외국인 선수 흔히들 인제 용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외국인 선수를 제외해서 아시아권에 있는 선수들에 한해서만 그 선수들이 신청을 하면은 또 외국인 선수와 동일하게 드래프트처럼 이렇게 트라이아웃처럼 해 가지고 그거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. 신인 드래프트를 보다가 궁금해졌는데요. 1 라운드, 2 라운드, 라운드별 뽑힐 때 차이가 있나요? 그리고 수련 선수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? 이게 뭐가 있냐면 학교 지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. 구단에서 해당 선수의 모교에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금이 얼마냐 그리고 몇 년 동안이냐라는 게 달라져요. 그러기 때문에 1 라운드에 뽑혔을 때, 2 라운드에 뽑혔을 때 굉장히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거고 수련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를 뛸 수는 없어요. 한 시즌에 등록을 하는 선수가 정해져 있고 그 셀러리 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련 선수는 이 셀러리 캡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셀캡이 꽉 찼거나 뭐 인원이 꽉 찼을 때는 이 선수를 수련 선수로 뽑아서 같이 훈련은 하지만 경기는 뛸 수 없다. 이런 차이가 있어요.
글로리아 님이 질문을 주신 건데 정말 사소한 건데 머리를 어떻게 그렇게 꽉 흐트러지지 않게 야무지게 묶는지 빗질을 엄청 열심히 하고 저희도 머리를 하루 이틀 묶는 게 아니잖아요.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이렇게 한 올 나오는 것도 너무 싫어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꽉 묶고 여기다가 핀을 엄청 꽂아 버려요. 양갈래 금지 아니고 다 할 수 있어요.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플레이에 방해가 안 돼야 돼. 그러니까 이 머리가 뒤에서 움직이는 거랑 앞에서 나의 시야를 방해하는 거는 저는 좀 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스피드 배구? 스피드 배구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무조건 빠르다고 해서 스피드 배구도 아니고 무조건 낮다고 해서 스피드 배구도 아니고 글쎄요. 누가 딱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? 근데 제가 생각하는 스피드 배구는 약간의 좀 템포를 좀 더 빠르게 뭐 높은 선수한테는 타점을 맞춰서 높게 쏴 주고 낮은 선수한테는 낮게 쏴 주기도 하고 그 선수가 최고의 타점에서 가장 빠르게 때릴 수 있는 토스를 해 주는 게 스피드 배구고 우리가 최대한 블로킹하고 공격 전환을 해서 빠르게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빠르게 움직이는 게 또 빠른 배구고 수비라든지 블로킹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됐을 때 공격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빠른 배구를 하는 거거든요. 아무튼 오늘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그 대표팀 선수들 그리고 뭐 대표팀 다녀오신 모든 분들 너무 응원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10월 22일 V리그가 개막되는데 그날 제가 이제 수원 홈 경기죠. 수원 홈 경기 중계를 현장 중계를 하러 가거든요. 많이 와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또 배구 시즌에 인제 김연경 선수도 국내 리그에 복귀를 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국내 다른 선수들도 굉장히 좀 인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다치지 않도록 응원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배구 중계는 어디다? KBS다. KBSN.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여자 배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남자 배구도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쪼록 배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